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경수입니다. 오늘은 유축을 해서 수유할 상황들이 수유를 하다 보면 많이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정리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한번 쭉 읽어볼게요. 첫 번째, 아기가 장기 입원을 할 때 의외로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저산모도 많고 또 어머님이 건강 상태로 빨리 아이가 나와야 될 상황이 많기 때문에 애가 병원에서 한 달 이상 또는 2, 3주 이상 정도 입원해야 되는 경우들, 이때 이제 수유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유축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자, 2번 요드 통증이나 가슴 문제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수유를 하다 보면 제가 교육 그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상처가 많이 나서 이제 그걸 잘 견디고 수유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너무 아파서 이걸 빨리 치료하고 수유하고 싶으신 분도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걸 단유를 하기 너무 아깝고, 이래서 요드 통증이라든가 가슴 문제 생겼을 때 내가 일시적으로 유축을 어떻게 병행해서 다시 재수유를 하실 건지. 자, 세 번째는 엄마가 아파서 치료적 목적으로 젖을 줄 수 없고 치료 후에 다시 재수유를 원할 때, 이거는 이제 수유를 잘 하다가 어머님이 갑자기 좀 아픈 분들이 의외로 또 있겠죠. 가끔씩 뼈가 다치신 분들 또는 그러다 보면 물리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겠고요. 여러 가지 돌발 상황이 있었을 때, 그렇지만 어머님은 그 치료 후에 다시 수유를 하고 싶으신 분도 꽤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일시적으로 유축을 하고 계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 유축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자, 네 번째는 젖이 부족해서 유축을 병행할 때, 물론 앞 강의에서 젖이 부족한 경우는 거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의 개인적인 스트레스라던가 아니면은 너무나 육체적인 체력 저하라던가 아니면은 너무 식이조절이 좀 안 돼서 먹지 못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젖이 부족했을 경우에 그래도 나는 젖을 먹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유축을 어떻게 병행해서 조금 늘려갈 건지. 자, 다섯 번째는 유축 모유를 만들어 놓고 싶을 때, 젖은 조금 여유가 있지만 이제 직수를 하고 있어서 여유가 있지만 중간에 엄마가 외출할 때라던가 아니면은 나중에 며칠 정도 여행을 가야 될 상황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 조금 분유보다는 유축 모유를 저장해서 미리 조금 만들어 놓고 싶으신 분들, 그럴 때 어떻게 유축을 해야 되는 건지. 자, 여섯 번째는 이런 경우가 사실 제일 많죠. 잘 수유하다가 엄마가 3개월 후에 6개월 후에 이런 경우 이제 직장을 복귀해야 될 때 엄마가 이때 단유를 하실 건지 아니면 그대로 직수를 하지 않지만 유축에서 그대로 유지해서 갈 건지, 이랬을 때 우리가 직장 복귀 시 유축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자, 마지막으로 이제 나는 젖을 먹이지 않을 거야. 먹이지 않기 때문에 단유를 할 거야. 이제 이랬을 때도 가끔 보면은 이제 갑작스럽게 단유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유축을 줄여가면서 단유를 준비하는 게 나중에 어머니 가슴이 덜 아프고 혹시라도 만약에 단유 마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훨씬 덜 받게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 내용들을 제가 한 번씩 풀어서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아기가 장기적으로 입원할 때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몇 개월 정도 유축을 해야 될 상황을 먼저 정해주시는 게 좋아요. 장기를 입원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3개월까지는 유축해서 먹이고 싶다 아니면 6개월까지 먹이고 싶다, 여기에 따라서 유축 그 간격이라던가 횟수가 정해지거든요. 만약에 3개월 정도만 나는 유축해서 먹이고 싶은데 젖이 너무 많아요. 그럼 나는 단유하기 힘들겠죠. 그쵸? 6개월까지 나는 수유를 하고 싶다. 그럼 6개월 먹을 수 있는 전량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3개월에서 먹을 수 있는 전량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3개월에 먹을 수 있는 유축량만 어머님이 보류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양쪽 한 번 내가 3시간만 유축했을 때 80 이상 짜신 분들은 전량이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런 분들은 6개월까지 모유수가 가능하세요. 유축해서 준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이런 분이 나는 3개월만 할 거야. 그러면 하루에 유축을 많이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횟수를 정해서 유축에 도움이 된다는 거. 예를 들면 전량이 많은 분들은 일반적으로 하루에 5번만 난 유축하고 싶다. 그러면 아침 6시, 10시, 2시, 6시, 10시 이렇게 5번 유축을 꾸준히 일관된 시간으로 맞춰서 해주면 요 시간에 안정된 모유가 나와서 그 모유를 아기한테 이제 주는 거예요. 근데 젖이 좀 부족하지만 나는 6개월까지 유축해서 주고 싶다 하신 분들은 5번 유축 갖고는 안 되겠죠. 좀 더 많은 횟수를 늘려서 유축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6시, 9시, 12시, 3시, 6시, 9시, 12시, 새벽 3시. 자, 그렇지만 새벽 3시까지는 못하겠어요. 최소한 7번 정도는 3시간
시간 간격 유축을 해야지만이 6개월 정도 유축해서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양이 나온다는 거. 전제하에가 전량이 어느 정도 빠듯하신 분들. 그지만 많으신 분들은 굳이 7번까지 유축할 필요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양이 되신 분들은 이렇게 엄마가 몇 개월 정도 유축해서 줄 개월수를 정해서 거기에 맞게 횟수를 정해서 유축해 주면 된다는 거. 만약에 한 달만 수유하고 단유를 하겠다. 그러면 5번까지 유축할 필요가 없으세요. 하루에 4번만 한다거나. 그러면 그 4번도 규칙된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유축해 주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장기 입원은 어머님이 개월수에 따라서 하루에 5번을 할 건지 6번을 할 건지 7번을 할 건지 정해 주셔야 하는데 여기에 키포인트는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가슴이 잘 안 뭉치고 그 시간대만 젖이 잘 분비해서 중간중간에 어머니 가슴의 불편감을 조금 더 해결할 수 있는 패턴이 잡을 수가 있겠죠. 자, 2번째는 유두 통증이나 가슴 문제 일시적 중단. 이런 경우는 어머니 장기적으로 쉬진 않아요. 뭐 한 3, 4일 쉰다거나 자 이런 경우기 때문에 3, 4일만 잠깐 쉬어서 안 물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오히려 유축기보다는 손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거. 손으로 평상시에 내가 한 5, 6번을 수유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아니 7번을 수유하고 상황이었다. 이런 분들은 내가 지금 현재 수유하고 있는 그 패턴에 맞는 시간에만 어머님이 가슴을 건드려주면 되는 거예요. 왜? 금방 3, 4일에 물릴 거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2, 3시간만 아기를 수유하고 있는 분이었다면 2, 3시간 간격으로 가슴을 제가 알려줬던 1, 2, 3 마사지로 살짝 뭐 아프지 않을 정도 짜준다거나 근데 좀 손으로 자를 때는 손목이 아파서 못하겠다 하신 분들은 그 2, 3시간 간격으로 아이 수유텀에 맞춰서 어머님이 유축을 하고 계시면 도움이 된다는 거. 물론 이제 그 사이에 빨리 치료를 받고 해결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3번째는 엄마가 아파서 치료적 목적으로 젖을 줄 수 없고 치료 제수를 원할 때. 자, 이런 경우 어머님이 어떤 치료를 하냐에 따라서 전량의 변화가 생겨요. 예를 들면 염증이라던가 자, 이런 경우는 항생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젖이 줄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젖이 장에 잘 나오다가 엄마가 아픈 상태고 또 항생제가 먹기 때문에 저 흐름이 좀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조금 아쉽지만 중간중간에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좀 유선 정리를 한번 받아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게 정말 안 되신다면은 집에서 조금 따뜻한 스포 마사지를 중간중간 시간 되실 때 해주시는 게 젖을 줄이는데 조금 더 유지시키는 데 도움, 젖이 줄어가는 과정에서 그나마 젖을 유지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 그래서 따뜻한 수건 마사지라던가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도 어머니의 재수유를 원하기 때문에 그 전에 아기가 먹었던 패턴에 맞춰서 기본 자극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하루에 뭐 5번 뭐 수유를 하고 있었다면 5번 정도 유축이라던가 아니면 7번을 수유하고 있었다면 7번을 어머님이 유축하고 계셔야 되지만 그 과정 속에 중간에 흐름이 조금 잘 되어 있지 않는 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유선 정리라던가 아니면은 좀 젖을 조금 더 유지시킬 수 있는 마사지를 받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자, 4번째, 젖이 부족해서 유축을 병행할 때. 자, 우리가 젖을 늘리는 방법 알려드렸죠. 많은 자극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아기가 먹이는 거 외에도 또 유축도 같이 병행하면 도움이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일단은 어머님이 아기를 충분히 적게 먹인다는 전제하에서 먹이고 난 다음에 중간중간에 사이사이에 시간 될 때마다 유축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 이거는 젖이 부족해서 유축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저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족해서 더 늘리려고 유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극을 많이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몰리는 거 외에도 자꾸 짜주는 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도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먹이고 나서 어머님이 조금 남아있는 느낌 좀 짜주시는 게 좋고요. 또 먹기 전에도 아기가 너무 길게 잤을 때는 오히려 어머님이 그 시간 유축해서 자극을 시켜주는 게 되고 물론 또 애가 빨면 또 빨려주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장보다는 자극이 목적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아기가 먹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던가 먹고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 경우는 어머니 꼭 유축을 해서 다 비워주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 자, 5번 유축 모유를 만들어 놓고 싶을 때 젖은 충분한데 아까 잠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외출할 때라든가 어디 나가고 싶을 때 조금 애기한테 분유보다는 모유를 주고 싶어. 자, 이런 경우는 2가지 사례가 있어요. 양쪽 수유하신 분들은 어떻게 유축할 건지 한쪽 수유하신 분은 어떻게 유축할 건지. 그럼 한쪽 수유하신 분은 좀 더 쉬워요. 자, 예를 들면 어머니
어머님이 왼쪽을 먹이셔서 한쪽 수유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유축 저장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쪽을 먹이고 난 다음에 여기는 다음번에 먹을 거지만은 내가 저장할 거기 때문에 여기를 짜줘야 되겠죠. 그쵸? 그걸 짜주고 저장해두고 다음번에 먹일 때는 다시 유축 한쪽을 먹이고 또 여기를 짜주고 저장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일시적으로 내가 저장해서 주려고 하는데 오히려 젖이 많은 상태에서 먹고 다음 먹을 걸 짜리기 때문에 사출이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잠깐의 양배추요법을 적용해서 조금 불편감을 같이 해결해가면서 유축도 하고 저장도 해주시면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는 양쪽 수유하신 분들. 자, 아기가 양쪽 다 빨아먹기 때문에 남은 젖이 없잖아요. 줄 게 없어요. 저장할 게 없어요. 자, 이런 경우는 아기가 만약에 12시에 먹인다면 한 11시 정도에 먼저 양쪽을 자르는 게 도움이 되세요. 그리고 양쪽 짜둔 거를 보관해두고 그리고 애기가 먹을 시간 되면 다시 양쪽을 먹여주시면 돼요. 그럼 이때 제가 질문을 받죠. 어떤 질문? 아까 1시간에 짜버렸기 때문에 애기가 먹을 게 없는데 그러면 원래 진짜 직접 먹을 젖은 먹지 못하는데 그래도 짜둬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받거든요. 자, 이런 경우는 오히려 엄마가 1시간에 짜뒀지만 1시간 후에 다시 애가 먹는다 하더라도 제가 계속 강조했던 거 애가 빨면서 분비하는 그런 성순이라던가 후유 같은 것들은 엄마의 상호 교환 쪽으로 나온 젖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엄마가 봤을 때는 유축에서 나오지 않지만 비록 짜버린 젖이지만 애가 빨면 나온다 안 나온다. 오히려 나와서 더 좋은 젖을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짜고 저장해도 먹여도 상관없고 그렇게 함으로써 혹시라도 사출이 강해진다면 좀 더 양배추도 병행해가면서 저장이 목적이기 때문에 먼저 자르는 부분에서 좀 관리를 같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자, 직장 복귀 시. 자, 직장 복귀 시는 먼저 3주 전에 준비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애기하고 엄마가 패턴이 어느 정도 익숙해진 상태지만 이제 일을 나가게 되면 또 일에 관련된 시간 패턴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몸이 바뀔 때 아무래도 컨디션이 안 좋아지고 긴장도 하기 때문에 혈액순환 당연히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멀쩡했던 가슴도 복귀하기 전에 자꾸 뭉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내일 모레 나가신 분이 갑자기 이게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 나갔을 경우에 혹시 일하다가 전몸살이 생긴다거나 젖이 불편하면은 곤란해지겠죠. 그래서 미리 내가 완전히 직장 다닐 수 있는 몸으로 먼저 몸을 완전히 집에 있는 동안에 형성시켜놓고 나가시는 게 나중에 어머니 일할 때도 번거롭지 않고 도움이 된다는 거. 그래서 하루에 내가 6번을 직수를 했는데 이제 왜 직장 복귀했을 때 단위를 할 생각이야? 아니면 유축해서 먹일 생각이야? 이런 경우는 원래 엄마가 유축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기 먹는 패턴하고 별도로 왜? 이 아이는 이제 직수를 하지 않을 거예요. 일을 나가면 당연히 뭐로 먹어야 돼요? 젖병을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젖병으로 이 아이가 직수를 하루에 5번을 먹었다면 그 5번을 젖병으로 주시는 거예요. 시간에 맞춰서. 대신에 어머님이 평상시에 직수 5번을 했지만 이건 애기하고 맞출 게 아니라 유축기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루에 5번을 하루 일과를 어머니 계획을 짜셔가지고 아침에 뭐 출근할 때 뭐 회사 점심 때 아니면 집에 왔을 때 뭐 자기는 이 정도는 내 유축해서 줄 수 있을 것 같다 하신 분들은 그렇게 내가 꾸준히 일관된 시간대에 유축할 수 있는 시간이 몇 번인지 일을 나갔을 경우에 하루에 3번만 유축할 수 있는지 자 그거를 정해서 미리 3주 전부터 유축을 하시고 있는 게 좋은데 직수했다가 유축을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한 3, 4일은 가슴이 굉장히 불편해요. 아파요. 그래서 당연히 뭘 준비해 놔야겠어요. 양배추라던가 냉백 같은 걸 준비해 주셔야 되겠죠. 물론 이렇게 뭔가 변화가 있을 때는 유축하기 전에 1, 2, 3 마사지를 살짝 병행하고 하시면 훨씬 더 부드럽게 가슴이 젖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직장 복귀 시 만약에 단위를 하게 되면 이제 7분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단위했을 경우에는 이제 계속 3시간마다 양배추를 미리 붙여가면서 유축 패턴을 직수 패턴 5번 했던 거를 이제 4번, 3번, 2번, 1번 이렇게 줄여가면서 유축을 줄여주셔야 된다는 거. 자, 마지막 단유 준비는 이 역시 단유 준비도 직장 복귀 시하고 비슷하게 먼저 2주 전에 준비해 주는 게 좋다는 거. 그래 어머님이 가슴의 불편감을 덜 느끼고 단유 마사지를 혹시 받게 되더라도 경제적으로 뭐 5번을 받을 거를 2번을 받을 수 있는 걸 해결할 수 있겠고 어머님이 훨씬 더 덜 아프죠. 아무래도 준비를 하게 되니까. 자, 그럼 단유 준비 때는 내가 하루 12번을 모일 수 있다? 아니 7번을 하고 있었다?
있지만 단유 준비 같은 경우는 내가 직수를 줄여가는 거예요. 바로. 왜? 이제 안 먹일 거기 때문에. 그래서 7번 직수했던 거를 6번으로 줄여가고 6번 직수했던 거를 5번으로 줄여가고 그 줄여가는 과정에서 불편감이 있는 분들은 양배추를 붙이고요. 그래서 이때 단유할 때 주의할 게 이때는 오히려 유축을 하는 게 아니라 손 관리가 들어가줘야지 단유가 빨리 된다는 거. 왜 그러냐면 만약에 어머님이 단유는 젖을 이제 상승시키지 않겠다는 의미인데 유축기로 가슴을 자극을 하게 되면 전체 유소를 건드리는 생각이 들면 잘 마르지 않아요. 오히려. 그때만 살짝 빠져서 안 아픈 것 같지만 또 자극돼서 또 그 다음에 또 어느 정도 빼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은 다 빼지 않고 손 관리만 살짝 했지만 그게 차곡차곡 내 가슴에 쌓이다 보면 뇌에서도 어때요? 더 이상 내가 만들면 안 되겠다고 인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서히 젖분비를 안 하게 돼 있죠. 그러면서 그게 어느 정도 최고로 올라갔다가 서서히 가라앉게 돼 있어요. 근데 최고로 올라갔을 때 이때 몸이 너무 약하신 분들, 혹시 유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약간 전몸살이라던가 아니면 유선염이라던가 감기균 같은 증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미리 예방 차원에서 뭐 타이레놀이라던가 아니면 양배추 같은 걸 준비해두고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유축을 해야 될 상황들에 맞춰서 어머님들이 병행을 한다면은 아마 그래도 직수가 아니어도 좀 더 유축을 줄 수 있는 상황들이 이렇게 어머니 준비를 하신다면 좀 더 유축을 더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도움이 되고자 이 내용 다 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